우리가 이제 오늘, 월요일, 수요일 이렇게 3번 남았죠? 질문 먼저 받겠습니다. 어디 있냐? 유형별 문제까지 먼저 질문 받고 빨간색 실력 완성 문제. 야, 너 영상 봤어? 실력 완성 문제 마무리 한 다음에 오늘 유리함수 끝낼 겁니다. 유리함수 양이 별로 안 많아요. 유리함수가 양이 한 40문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유리함수, 월요일날 무리함수, 그리고 수요일날 테스트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민결은 테스트를 아쉽지만 못 보겠지. 월요일날까지밖에 안 오니까. 야, 민결아, 아마 이번 주 주말까지 해서 교재 정해질 거고 월요일날 공지 나갈 테니까 챙겨가야 돼, 교재. 학원 교재면 그때 챙겨줄게, 미리. 알았지? 월요일날. 학원 교재 아니면은 화요일날 어차피 몇 시 비행기야? 화요일 아침이야? 수요일 아침이야? 화요일 아침이야? 아니 그거를 네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 우선 알겠어. 주말에 내가 카톡 보내면 외부 교재면 그거 사서 가야 된다. 그걸 들고 가야 돼. 네. 들어오세요. 합시다. 질문하세요. 442 492 492 얼른 와서 앉아. 문 대로 닫고. 497 495 재능 있으시다며? 됐어요? 몇 번? 500. 쭉쭉. 네개 쭉쭉. 빨리. 시간이 없어요. 바빠. 황동민 오늘은 했니? 거의 다 못했어요. 그럼 안 했다고 하면 되지. 됐어? 여기까지 가자. 중간에 있으면 또 얘기하시고 482번부터 보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세 함수 f, g, h에 대해서 우리가 482번 자, h서클 h랑 g랑 합성시킨 놈이 2x-1이라고 되어 있고 h와 g와 f를 싹 다 합성시킨 놈이 2x-5라고 되어 있습니다. f의 4값을 구하세요. 잘 보세요. 어차피 이거 결합법칙은 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안 써도 되는 거야. 똑같은 놈이거든. 내가 그냥 이거 fg 여기를 mx라고 둘까요? 이 함수를? 그러니까 그냥 끝난 거야. m에다가 f를 합성했더니 2x-5가 나왔어?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f 몇 값이라고? f 4 값이라고? 그럼 x에다 4를 집어넣어. 4 집어넣어. 3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얘 궁금한 거잖아. m이라는 함수에다가 이거 집어넣으면 3이 나오는데 뭘 집어넣어야 3이 나와? 2. 해결하시면 되는 문제죠. 482번 끝났습니다. 492번으로 가봅시다. 자, 492번은 중요한 문제죠.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1대1 대응입니다 라고 이제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문제에서 지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됐다 그랬으니까 이놈의 꼬라지가 증가거나 감소가 계속 유지되는 함수겠구나 라는 식도 머릿속에 이제 이렇게 정리되어 계셔야 돼요. 잠깐만.
예, 정리되어 계셔야 되고. 자, 그 말은 fx가 지금 1보다 클 때 x 플러스 2라고 되어 있거든. 그 말은 뭐냐면 1을 기준으로 1보다 클 때 x 플러스 x 마이너스 2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함수가 그려진다는 거 여기 증가하지. 그럼 얘도 당연히 증가하는 꼬라져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확인해봐. 2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a라는 함수야. 축이에요. 어디야?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축 어디야? 4분의 1이지. 그러니까 4분의 1을 기점으로 해서 4분의 1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축이 결정되는 요런 놈이라는 거야. 됐니? 자, 그 다음에 얘가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와 줘야 된다는 거잖아, 지금. 맞니?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근데 이게 말이 되나? 범위 조건이 틀렸는데요, 이러면? 문제 오류인데? 범위가 여기서만 정의가 돼야 됩니다. 왜 오류인지 설명해 줄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축이잖아. 그럼 여기서 꼭지점 좌표가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쪽으로 다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증감이 바뀌지.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요. 뭐예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서 사실 여기는 제한시켜야 되는데 범위가 틀렸습니다. 이 문제는. 뭐야? 이거 무시하고 그냥 푸는 것 같은데 우선 그냥 해보긴 할게요. 자, 그럼 얘가 지금 여기서 만나야 된다고.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그럼 얘가 지금 1, 마이너스 1이거든. 요 함수에 집어넣어보면. 그럼 너도 1, 마이너스 1이 지나가야 돼. 그럼 2 마이너스 1 더하기 a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그 말은 a가 마이너스 2라는 소리가 되겠다.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2임은 확정 지었고 그 다음 구하는 거는 f에 마이너스 2 요 값을 구하래. 그럼 f 마이너스 2를 구해야 돼. 마이너스 2는 1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놈이니까 이놈 식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그럼 얘를 구해봅시다. 4, 8, 2, 10 10 플러스 a 근데 마이너스 2니까 8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얘는 f8이랑 똑같을 거고 f8은 1보다 큰 놈이니까 이쪽에 집어넣어야 되지. 6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그래서 6이랑 마이너스 2랑 더해서 4 이렇게 답은 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증감이 바뀌기 때문에 이놈은 1대1 함수 자체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러면 안 되는데 질문이 잘 나오셨네요. (495번) 보겠습니다. 내가 혹시 바꿨었니? 아니지. 내가 봤을 땐 뭐가 오류가 지금 뭐가 잘못됐냐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얘였어야 되고 작을 때가 얘였어야 되는데 그래서 위치가 바뀌어 있는데 버리세요. 이렇게 해서 오류의 문제는 오류가 맞습니다. 자, 495번 볼게요. ax 플러스 b인 1차 함수가 fx고 g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g 합성 f, g 합성 f의 x 이렇게 얘기되는 이놈의 역함수가 누구냐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1이라는 뜻이야. 자,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b랑 a 값을 구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를 그냥 구해보자. 얘 구해볼게. 이놈 가지고 역함수로 다시 역함수 구해주면 얘인 거지. 그렇지? 그럼 얘로 역함수 구해보자. 어떻게 한다고? x는 마이너스 2분의 1 y 마이너스 2분의 11 xy 바꿔주고 그다음 y는 으로 정리를 해주면 넘어가고 2 곱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1 이렇게 나오겠다. 니잖아 이게. 이렇게 구할 수 있지. 맞죠? 네, 맞아요. 자, 그러면 G 합성 F가 얘니까
g라는 함수에다가 f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3이 지금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1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fx는 양변에 3 더해주고 마이너스 곱하면 되는 거니까 2x에 3 더하면 몇이야? 마8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8 이렇게 계산 빠르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b는 8, a는 2. 이건 되게 그냥 간단한 계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역함수 구하는 거는 네 그냥 계산이잖아요. 자, 497번. 자, 이렇게 fx는 1차, 2차가 합쳐져 있는 꼴이고 gx라는 애는 그냥 1차 함수가 깔끔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네.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네. 자, 이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야, 괄호 역함수 풀어주면서 계산할 거야. 이렇게 괄호, 역함수 위치 바뀌면서 역함수 적용될 거고 서클 f. 자, 이거에다가 마이너스 1 값을 구하래. 자, 여기는 굉장히 편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왜 편리해? f랑 f의 역함수랑 합성하면 그냥 항등함수라고. 항등함수는 다른 거랑 합성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곱하기 1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없어진다고 생각해도 돼요. 합성에서는. 합성함수의 특징이었죠. 항등함수는 네, x랑 y랑 이제 뭔가 역할이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합성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리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구하라는 건 g 인버스 서클 f의 마이너스 1 구하라는 것과 똑같다고. 이 문제라고, 이 문제. 얘가 이렇게 바뀐다고. 그럼 이 상태에서 보시면 끝났잖아. f1 값은 뭐야? f 마이너스 1 값이네. 0보다 작을 땐 1로 들어가래. 그럼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이거 구하라는 뜻이고. 그럼 우리가 얘를 이제부터 뭐라고 둔다고? 역함수는 얘로 역함수 구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 예를 들어서 얘를 별 이렇게 놓고 풀면 역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g에다가 별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게끔 하는 요놈 구해라랑 똑같은 말이라고. 그치? 얘네 둘이 같은 말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뭘 집어넣어야 마이너스 2가 나와? 4? 그렇지? 이렇게 답이 4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내가 안 풀어줬냐? 보자. 안 풀어줬나 보네. 자, 볼게요. F랑, F랑 합성을 했는데 다시 X가 나왔어. 이거 뭔 뜻이야? X를 집어넣었는데 X가 그대로 나왔어. 두 개를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나왔어. 이거랑 똑같지? 두 개를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나온 거야. 그 말은 F의 역함수가 그냥 F란 소리야.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똑같은 놈이었다는 소리야. 그 말은 그래프로 쳐다보면 fx 자체가 y는 x 대칭 상태라는 것까지도 설명을 그때 제가 한번 해줬습니다. 저번 시간에. 자, 그래서 f 인버스와 f가 같다. 요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걸 해보자. f 인버스 2 더하기 f의 1이라고 하는 놈은 봐봐. f의 2 더하기 f의 1과 똑같다는 소리야. 얘가 그냥 얘라고. 똑같은 놈이라고. 맞지? 그리고 문제에서 준 게 뭐야? f의 2가 1이래. 그 말은 f의 역함수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2가 나온다는 뜻이잖아. 역함수 정의에 따라서. 근데 얘는 누구랑 똑같아? f의 1이랑도 똑같대잖아. 문제 조건에 따라서. 역함수랑 원래랑 똑같으니까. 뭐야? 그럼 얘는 1, 얘는 2 이렇게 나오네. 3. 이거 맞았다고? 정의가 흔들리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정의가 안 흔들려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함수의 명칭에 따라 이 정의가 뭔지를 확실히 알고 계시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꼭 숙지를 하시라. 512번은 계산이기 때문에 뭐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F랑 G 합성하시고 G 합성 F 푸시고 그 다음 같다 이렇게 놓으시면 뭐 이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뒤로 넘어가서 513번부터 갑시다. 얼른 하고 유리함수 해야. 자. 513번. X라는 놈이 1부터 5까지 5개의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갖고 있고 X에서 X로의 함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공역도 1, 2, 3, 4, 5겠구나. 근데 문제에서 그 다음 줄에 바로 뭐라고 나왔냐면 역함수가 존재하고 라 그랬으니까 이놈이 1대1 대응이라는 거 아니야. 1대1 대응 함수라는 놈이야. 그러니까 1, 2, 3, 4, 5가 다 선택받아야 돼. 각자 하나씩 다 가져가야 되는 상태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조건을 풀 때 보자. F1 더하기 2의 F3이 12라는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이고 문제에서 두 번째는 F의 역함수 1, F의 역함수 3이 2라는 조건이야. 그랬을 때 F4랑 F 역함수 4를 구해라 라는 거니까 얘로 우선 케이스를 분류를 해보자. 예를 들어 네가 1이어야 돼. 그럼 얘는 F3은 2분의 11이어야 되니까 안 되지. 불가. 그럼 네가 2여야 돼. 2면 10. 얘가 그럼 5면 되겠네. 그치? 그럼 얘가 3이면 당연히 분수 나와야 되니까 안 되겠죠. 홀수는. 4면 8 나와야 되면 여기가 4. 이러면 안 되지. 왜 안 돼? 왜 안 돼? 1대1 대응이니까 안 되는 거야. 탈락. 자, 그러면 5는 안 될 거고 분수 나오니까 6은 없지. 여기서. 그치? 얘밖에 안 되는 거네. 결정 그냥 케이스도 없네. 그냥 얘 하나네. 정리하자. 위에다가 F1은 누구로 가? 2로 가? F3은 누구로 가? 5로 가? 이렇게 된 거야. 보세요. 여기서 F 인버스 1이라는 값을 구하려면 누가 1로 가는지가 중요하거든.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봐봐. 얘는 무슨 뜻이야? 얘를 우리가 A라고 하면 F에다가 어떤 걸 집어넣은 게 1입니다. 이 뜻이고 얘는 B라고 하면 F에다가 B를 집어넣은 게 3이라는 뜻이야. 너랑 너의 차이가 2가 나온다는 거지. 맞아? 지금 남아있는 놈 누구야? 2, 4, 5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A가, 이 앞에 있는 놈이 A가 몇이어야 돼? 4고 네가 2여야 된다는 소리야. 지금 남아있는 놈이 이렇게 둘밖에 없으니까. 됐니? 그래서 F4는 1로 가고요. F2는 3으로 가요. 차가 2인 거는 요거밖에 없다. 케이스가. 끝. 그럼 5는 4로 가네.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였죠? F의 4. F4는 읽어. 뭐야? 1. F의 역함수 4. 얘는 누구라고? 누굴 집어넣어야 4가 나오니? 이거지, 그치? 누굴 집어넣어야 4가 나와? 5? 됐지? F5가 4니까. 두 개를 더하시면 6. 이렇게 나오면서 깔끔하게 풀리겠다. 이 문제는 좀 쉬웠던 거는 요놈 때문이지. 이놈에서 케이스가 그냥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여러 가지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확정 짓고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요러면 좀 쉬운 문제가 됐습니다. 자. 자, 514번으로 넘어갈게요. 가조건 옆에다 뭐라 쓰셔야 돼? 1대1 함수라고 쓰셔야 되는 거고, 가조건 옆에다가는 1대1 함수라고 쓰셔야 되고, 나조건에서는 보세요. 여기 X가 지금 공역인 건데, 공역이랑 치역이랑 똑같다는 소리야. 다시 가조건에서 1대1 함수면서 나조건의 공역 치역이 똑같아? 그 말은 1대1 대응이라는 소리지. 박상현! 잠이 와? 가나 조건을 합치면 이 문제에서 이놈이 지금 1대1 대응이군요.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다는 FA와 F 인버스 A가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 얘가 지금 기준이라는 거야. 얘로서 기준을 놓고 하자.
만약에 이놈이 A라면, 보자. 만약에 이놈이 A라면 생각을 해보는 거야. FA도 A로 가고 F 인버스 A도 1로 가는 거 맞아? 지금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러면 FA가 A라고 고정이 되어 있을 때 함수 개수 몇 개야? 1대1 함수 개수 세야 돼. 1대1 대응 함수 개수. 얘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 몇 개? 몇 개? 3개. 얘는 2개. 얘는 1개. 이렇게지. 이미 앞에서 선택한 거 못하니까 이게 6개의 케이스가 있는 거야. 두 번째로 네 값이 만약에 B라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봐. 만약에 B라면 어떤 꼬라지가 돼야 되는 거냐면 A가 B로 가? 근데 B는 어디로 와야 돼 다시? 인버스 A. 역함수는 이쪽이잖아. 1로 가면 fx고 1로 오면은 f 인버스 x라고. 역함수라고. 맞지? 그러니까 A는 어디로 와야 돼? 이렇게 와야 돼. 얘랑 둘이 연결돼야 된다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봐봐. f 역함수 A가 B라는 건 FB가 A라는 말과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세트가 돼야 된다고. 얘네 확정이 되는 거야. 확정. 그럼 나머지 얘는 2개, 얘는 하나지. 뭔지 알겠어? 얘가 2개. 그럼 만약에 봐봐. 똑같은 상황이잖아. 만약에 C가 됐어. 이 값이 C가 됐어. 그럼 이렇게 돈다는 거 아니야. 둘이 세트로 만져진다는 거. 여기도 2개. 만약에 D가 됐어? 그러면 얘랑 세트가 되는 거니까 똑같이 2개. 이렇게 총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네. 해석만 하면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제 한글이 해석이 안 되면, 즉 조건 해석이 안 되면 문제를 못 풀어요. 당연히. 네, 515는 알아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 516번 풀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fx와 역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자, 그럼 제가 원래 fx 함수, 원함수랑 역함수와의 이제 교점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은 다 증가함수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지만 감소함수일 때도 있으니까 그 적어준 거 이제 한 번씩 확인하시고. 자, 이놈의 그래프가 당연히 축이 지금 0인 상태인 거야. x는 0에서 축을 가지면서 아래로 볼록인 곡선인데 우리는 근데 문제를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 1부터 볼 거래. x는 1부터만, 요 놈만 지금 이제부터는 fx가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이 fx 놈이랑 역함수랑의 교점을 구하려면 이 식을 써야 되는데 어차피 얘는 교점이 무조건 어디서 나온다고? y는 x 위에서만 나온다고. 당연히. 왜? 이렇게 생긴 놈과 이렇게 생긴 놈의 교점,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당연히 y는 x 위의 교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의 표현이 바뀌어야죠. 어떻게 바뀌시면 돼요? fx와 y는 x의 교점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면 되는 거라고. 단 어디서?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해됐어? 문제가 바뀐 거야. 다시 봐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보는 fx 함수가 역함수와의 교점이 서로 다르게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말은 이 식을 풀 건데 우리는 증가함수니까 이 식 대신에 뭘로 가겠다는 거야? 얘로 간다는 거야. 어차피 교점은 y는 x 위에서 나올 거니까. 그러면 fx라는 함수와 y는 x 사이의 교점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 서로 다르게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어디서?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개가 나와. 이게 포인트야. 1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그림이 그려진다고. 알았니? 요게 포인트라는 거야. 문제에서.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까먹으셨겠지만 공수원의 근해분리 내용입니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두 실근을 갖습니다. 요 내용이에요. 제가 3개 따져야 되는 거 알려드렸고 순서도 잡아드렸습니다. 대칭축, 기준점, 판별식 3개 따지라고 했어요. 볼게요. 그러면 자, 그럼 이제부터 문제를 풀자고. 해석은 다 됐으니까. 자, 얘네가 요 식이
1보다 크거나 같은 두 실근, 서로 다른이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 계산을 합시다. 그럼 얘가 4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는 0이라는 식이 되고, 귀찮으니까 4를 곱해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얘 식 그려봐. 아래로 볼록인데 x는 2에서 축을 가질 거고, 보세요. x는 2에서 축을 갖는다고? 마이너스 2a분의 b. 말이 안 되는데 이러면? 아, 1보다 큰이지? 그렇지. 되지 그러면. 잘 봐. 그러면 보세요. 두 실근이 지금 여기에 알파, 한 실근이 여기에 베타가 튀어나올 건데 1의 위치가 여기 있으셔야 된다고. 다시 그리고 봐봐. 1이 1보다 큰 게 아니라 1보다 같아도 되니까 얘네들이 같아도 돼, 안 돼?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잘 봐. 그럼 처음부터 따지자. 자, 첫 번째 대칭축은 따질 필요 있어 없어? 2는 당연히 1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 축은 따질 필요가 없어. 이미 확정됐어. 두 번째, 기준점이 누구냐면 f의 1이야. 1에서의 함수값이 이제 기준점이라고. 얘가 양수이거나 0이어도 된다. 알파가 1이어도 된다는 소리. 근이 1이어도 되는 거니까 0이어도 되는 상태야. 여기로 붙으면 0일, 1이 여기로 가면 0일 거 아니야. 이게 만족돼야 되고, 세 번째, 이게 fx라고 둔 겁니다. 얘가 판별식,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와야 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는 커요. 이렇게 서로 다른이니까 0보다 커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된다. 자, 그럼 풀자. 1 집어넣은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 마이너스 3 플러스 4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식이 나오는 거고, 이러면 a는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아요가 이제 여기서 풀린 거고요. 판별식 쓸게요. 4분의 d 쓰면 되겠지. 반의 제곱 마이너스 h, 얘가 0보다 커요. 그럼 a는 4분의 1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나오는 건가? 말이 돼? 1보다구나. 미안해. 1보다. 말이 안 되는데 이러면 b제곱 마이너스 ac, b제곱 마이너스 ac 1보다 작아요. 아, 여기가 4분의 3이지. 계산이 잘못됐어요. 4분의 3이에요. 자, 그럼 이제 두 개 다 만족해야 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a는 4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온 게 이제 공수 1에 대한 내용이다. 공수 1의 2차 부등식 파트에 나왔던 근의 분리 문제입니다. 근의 위치 판단하는 문제. 이렇게 됩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까먹으셨을 테니까 꼭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으세요. 자, 이거를 근의 분리라고 외우지 마시고, 지금 얘가 2차식이니까 사실 저는 수업할 때 근의 분리라고 이름만 해줬지 정리는 2차 함수의 해석으로 해줬습니다. 2차 함수의 해석 순서가 저렇게 되는 거예요. 대칭축, 기준점, 판별식. 저 세 개는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516번이 좀 괜찮은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다. 517은 오히려 엄청 쉬워. 그림만 그리면 문제가 해석이 돼서 이건 되게 쉽다. 자, fx라는 놈은 2분의 2x 마이너스 절대값 x. 뭐 이거 보고서 뭐 인상을 찌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절대값 해결해주면 된다고. 아, 그럼 이 놈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네.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이 그대로 풀릴 거니까 2분의 1 x가 될 거야. 위에가 2x 마이너스 x니까. 더하기 3, 이 그래프로 나올 거고, 만약에 x가 0보다 작을 때면 네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니까 2분의 3 x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소리야.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니까, 자, 대칭선인 y는 x를 기준으로 보세요. 자, 0보다 작을 때, 여기가 x는 0이라고 치면 0보다 작을 때는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 기울기 2분의 1짜리 직선으로 그려진다고. 맞아? 그럼 이렇게 뭐 대충 기울기 2분의 1이니까 얘보다 기울기가 낮겠지. 얜 기울기 1이고 기울기 2분의 1이잖아. 보여?
기울기가 낮게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맞아? 그리고 0이라는 선을 지나고 나서는 기울기가 2분의 3, 얘보다 가팔라져야 돼? 이렇게 생긴 게 그냥 fx 그림인 거야.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리고 당연히 이거를 대칭시키면, 너 대칭시켜서 가면 얘는 이렇게 올라갈 거고, 그치? 그리고 얘는 또 대칭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뭐 나오지 않을까요? 맞아요? 자, 그럼 보세요. 당연히 이 넓이랑 이 넓이는 어때요? 똑같아요. 우린 요 넓이만 구하시면 된다는 소리야, 지금부터. 이해됐니? 이 넓이 구해서 곱하기 2배 하면 이렇게 생긴 부분의 넓이가 나온다는 뜻이라고. 왜냐면 대칭시킨 거니까. 계산만 좀 합시다. 그러면 여기 점의 좌표부터 구합시다. 원래 함수랑 y는 x랑의 교점부터 구합시다. 얘랑 y는 x랑의 교점을 구할 거야. 그럼 는 x 해서 풀면 되겠지. 자, 너랑 잠깐만, 0보다 작을 때가 기울기가 더 가파른데? 빨간색이 fx네. 그러면 미안해. 내가 이걸 0보다 어차피 상황은 똑같은데 교점은 똑같아. 빨간색이 fx가 될 거야. 미안해. 0보다 작을 때 왼쪽이 얘야. 이렇게가 fx네. 너가 f 인버스 x고. 자, 구합시다. 어차피 풀이는 똑같아요. 자, 그럼 얘 푸시면 몇이야? 2분의 1x가 마이너스 3이어야 돼. 2분의 1x가 마이너스 3이어야 돼. 그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야. 니는 여기가 2분의 1x가 3이어야 돼. 6, 6이네. 끝! 봐! 그럼 이 길이 구해야 돼. 내가 이거 저번 시간에 해줬는데 심상은 이 길이 몇이야? 는 비율이고요. 이 길이 몇이야? 12죠. 그치? 그럼 여기는? 12. 그치, 1대 1대 루트 2라 그랬어. 기울기 일자리 직선은.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구하는 거야? 밑변이 12 루트 2 고. 높이만 알면 되는 거지, 지금. 맞아? 그럼 이거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웠던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얘가 지금 선이 0이니까 꼭지점이 지금 0콤마니까 0콤마 몇 지나니? 0콤마 둘 다 3 지나네. 자, 그럼 높이 구하자. 0,3에서 y는 x 사이의 거리를 이제 구하시면 높이가 등장을 하게 될 거고. 자, 그럼 얘는 x-y는 0이고 루트 2분의 0 집어넣고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의 절대값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얘가 지금 높이가 되겠죠. 그럼 이제 계산하자. 루트 2분의 3,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그리고 밑변 12 루트 2 이렇게 해주시면 답은 18. 답은 아니죠. 이 넓이가 지금 18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전체 넓이는 36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됐죠? 지워도 되냐? 야, 졸면서 자꾸 꿈뻑꿈뻑거리면서 들을 바에야 내가 선택을 하라 그랬잖아. 집에서 편하게 자든 잠을 깨려고 뭐라도 하든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니까. 자, 유리식 유리함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시간에는 문제풀이보다는 지금 한 20분, 25분 남았거든요. 유리함수 전반적으로 정리할 거고 유리식 부분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것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웬만하면 빨간색까지 다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유리식이 어차피 얘들아 525번까지 해서 5개 유형밖에 없는데
제가 몇 가지 말씀 몇 개만 드릴 거예요. 자,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고 정리하고 싶으신 분은 뭐 빈 공간에다가 정리하셔도 됩니다. 뭐 그건 알아서 하시고. 네. 먼저 유리식부터 생각을 합시다. 자, 유리식이라는 거는 자, 뭐 다낭식이든 다항식이든 상관없는데 분수꼴의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분수꼴의식 지금 어떻게 놓으면 얘가 뭐 b분의 a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당연한 거야. 분수식이라는 거야. 분수식. 분수식인데 너네가 흔히 알던 분수꼴에서 유리식이라는 건 반드시 하나만 기억하면 돼. 잘 봐. x제곱분의 x 플러스 1 이런 식과 x제곱분의 x세제곱 더하기 x라는 x제곱이란 x제곱 더하기 1 이런 식이 있을 때 봐야 돼. 둘 차이가 뭘까 지금? 안 나눠져? 그건 아니야. 나눗셈 개념은 아니야. 당연히 안 나눠지게끔 쓴 거야 내가. 당연히 안 나눠지게끔 쓴 거야 그거는. 또 약분이 안 되게끔.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가 뭘까? 명확히 보이는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잖아. 개수요? 개수가 뭔지 몰라요? 개수는 문자 앞에 붙은 숫자인데요. 분자 뭐? 어디가 숫자가 달라? 숫자는 1 똑같은데. 그거는 눈이 있냐 없냐 물어보는 질문이잖아. 차수가 차이가 있어요. 지금 첫 번째 상황은요.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어때요? 크죠? 이해됐어요? 그리고 얘는 반대로 분모가 더 작죠? 이걸 둘이 어떻게 구분하냐? 너는 정리가 돼 있고 너는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라고 판단하는 거야. 유리식에서는. 자, 유리식에서는 누가 그러면 돼 있어야 되는 거야? 분모의 차수가 더 큰 상황을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본다고. 그럼 얘는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야. 즉 뭐냐면 4분의 2 이런 식으로 식 쓰냐고 안 쓰냐고. 분수 쓸 때 안 쓰지. 이거 정리 안 된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주지? 2분의 1로 쓰지. 근데 이제 우리는 숫자 개념이 아니라 식의 개념으로 쳐다봤을 때 정리가 안 됐다라고 판단하는 상태가 언제라고? 분수식에서 분모의 차수가 더 낮을 때야. 알았니? 이러면 정리가 안 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줘요? 정리를 해줘야겠지. 맞지? 정리를 해줘야 돼. 그럼 어떻게 쓸 거냐는 거야. x 제곱분의 내 식을 정리할게요. 이게 유리식의 정리예요. x제곱으로 묶을 수 있는 건 다 묶습니다. 이렇게 쓰시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써놓는 게 정리라는 거야. 알았니? 물론 x는 0이면 안 되겠지. 나눠줘야 되니까. 0이면 안 될 거지만. 됐니? 이렇게 쓰라는 게 분수식의 정리야. 알았어? 알았어? 다시. 이러면 어떻게 됐어?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당연히 높지. 이러면 정리가 됐음. 이렇게 판단을 하자고. 이게 유리식 계산의 기본이야. 알았지? 유리식 계산의 기본. 그럼 문제에서 나왔을 때 지금 521은 안 풀 거지만 521번을 봐. 어때? 첫 번째 식 정리 안 돼 있고요. 두 번째 식도 정리가 안 돼 있고요. 세 번째 식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보이죠? 이걸 먼저 너네가 인수분해를 하든 뭘 하든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 또 네. 그래서 이거 520은 그냥 계산이니까. 자, 522번은 이거는 제가 한번 해준 겁니다. 이름은 기억하실 필요 없고 잘 볼게요. 이거는 풀이만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정석적인 풀이도 알려줄게요. 뭐 정석적인 풀이는 니네 그 뭐야 그 답지에 다 있는데 봐. 뭐냐 이거 어차피 통분해서 얘 항등식 비교하는 거야. 이거 다 통분하면 얘 나오겠지. 그럼 위에도 이제 A, B, C에 대한 식 뭐 이렇게 나오겠지. 얘랑 같습니다 해서 개수 비교해서 푸는 게 원래 식이야.
근데 이게 지금 항등식이기 때문에 제가 보여줄게요. 내가 어떻게 풀라 그랬냐면 지금 덩어리가 분모 덩어리가 얘랑 얘 두 덩어리 분모의 인수가 지금 x제곱과 x 플러스 1이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x의 제곱과 x 플러스 1은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 양변에 x제곱을 곱한다고 생각해. 그럼 얘 이렇게 없어지겠지. x제곱을 내가 얘 구할 거야. b. 이해됐어? 상상해 머릿속으로. 안 써줄 거야. 자, 이렇게 쓰시면 얘는 x가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ax가 되겠지. 됐니? ax. 이놈은 마이너스 b 하나 혼자 남아있겠지. 맞아? 얘는 x 플러스 1에다가 x제곱 곱해져 있겠지. 그럼 내가 x에다 0을 집어넣어버리면 얘랑 얘는 어떻게 돼? 날라가지. 보여?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b밖에 없어. 이해 안 돼? 이해 안 돼? 이해 안 되면 멈출 거야. 지금 니네 동태눈가라고 있으면 설명 안 해줄 거야. 빨리 얘기해. 오케이. 알아서 계산해. 이거는 통분해서 계산하세요. 지금 이 내용이 해결이 안 되면. 얘 말고 다른 걸로 해줄게요. 밑에 있는 문제 부분분수랑 똑같은데. 자, 이렇게 생긴 꼴을 제가 자, 이렇게 놓고 풀어보겠습니다. 보세요. 다시 말한다. 내가 x 플러스 1 위에 있는 a를 구하고 싶어.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할 거야. 그럼 얘는 a만 남을 거고 얘는 여기다가 x 플러스 1이 곱해질 거야. 그럼 내가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a 값 나와? 뭐 집어넣으면 a 값 나와? 마이너스 1. 됐어? 그럼 가리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분의 1이니까 a는 그냥 1이야. 됐어? 내가 얘 위에 있는 b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양변에 x 플러스 2를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곱하시면 이 상태야. 그 다음에 내가 얘는 날리고 얘만 구하고 싶어. 그럼 x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이야. 오케이? 이게 지금 내가 설명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자, 부분분수라는 건 a 곱하기 b분의 1 꼴이 b 마이너스 a분의 1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라고 정리되어 있는 요 부분을 외워서 쓰시는 겁니다. 지금 얘를 외워서 쓰시면 똑같이 얘가 나와요. 보세요. 두 개의 곱분의 1이지. 두 개의 곱분의 1가 뒤에서 앞에 거 빼. 1분의 1, 그치?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 됐니?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인 상황이랑 똑같잖아. 됐어? 이걸로 쓰시든 이걸로 쓰시든 그냥 계산하시든 여러분들의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과정에 올라가서 미적분을 하기 시작하면 이걸 모르면 문제를 못 풉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거고 되시는 분만 하세요. 되시는 분만. 지금은 아직 거리가 먼 얘기니까. 근데 이게 무조건 쉬워요. 두 번째 게. 근데 이건 외워야 돼. 자, 그럼 부분분수 봐봐. 523번에 하나만 풀러줄게. 523번에 나오는 것 중에 a 플러스 3에 a 플러스 6분의 3 얘만 풀을 거야. 이거에 따라서 그냥 풀러볼게.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래. 그럼 3이지. b 마이너스 a 얘가 b고 얘가 a니까 3분의 원래 3은 앞에 써놓고 그치? 1 a 플러스 3분의 1 a 플러스 6분의 1 이런 식으로 풀리는 게 이 꼴로 푼 겁니다. 제가 이 3은 2, 3이에요. 이 3은 2, 3 이것도 당연히 외워는 두셔야 돼요. 523 풀자. 523은 다 풀면 얘 식이 정리가 되면 얘 분수 이렇게 쪼개지시고 뒤에 것도 a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3분의 1 쪼개지시고 마지막 건 이렇게 쪼개지시기 때문에 너랑 다 날라가. 결과적으로 a분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6분의 1 요거를 통분해서 계산해 주시면 끝나는 문제가 될 거고 a의 a 플러스 6분의 6 이렇게 쓰시면 답이 3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제가 여기 계산 그냥 하는 이유는 그 받아 적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이거 계산은 진짜 받아 적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발 좀 손을 움직이세요. 이게 게으르면 수학을 못해. 자,
유리식은 화이팅 해보시고 525번 힌트 줄게요. 525번은 힌트 524번 또 모르는 질문 나오겠지. 525번 힌트 줄게요. 양변 x로 나누세요. 이거는 중3 때도 이제 1학기 때 했던 내용입니다. 윙에도 있어요. x 플러스 1 더하기 x분의 1은 0일 때 라고 놓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푸시면 됩니다.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곱파트에서 네, 중3 과정 수준으로 문제 출제가 됐네요. 524만 하고 넘어갑시다. 야, 근데 진짜 장난이 아니라 니네 다음 시간에 대수해야 되잖아. 대수 넘어가서 수열에서 부분분수 못 풀고 있으면 문제 또 안 풀려. 그러니까 외우라는 건 좀 외워. 알았니? 이거 분수식 못 다루는 고1은 없어. 고1 과정 문제 계속 공부했는데. 분수식은 다룰 줄 알아야 돼. 물론 좀 멀었지. 수열이면 맨 마지막 단원이니까. 수열에서 무조건 나와. 화이팅! 외울 건 외워. 자, 얘 볼게요. 자, 이게 지금 오른쪽 골을, 자, 오른쪽 골로 바꾸라는 건 내가 한번 이것도 해준 적이 있는데, 뭐냐면요. 옆에다 써놔.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이렇게. 이거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구하란 얘기야. 자, 해볼게. 뭔 소리냐면, 내가 이놈을 2 플러스, 뭐라고 볼 거냐? 2 플러스 13분의, 그럼 몇 나오냐? 7?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자, 그럼 봐봐. 내가 그럼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2 플러스 13분의 7이라는 건 7분의 13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잖아. 이해됐니?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다시 얘를 정수 부분, 소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지.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계속 모양 만들어지는 거 보여? 모양 만들어지는 거 보여? 그럼 여기서 또 어떻게 돼? 7분의 6이라는 걸 우리가 얘를 대신에 어떻게 쓰자는 거야? 6분의 7 분의 1로 쓰자는 거야. 이렇게 또. 그러면 얘가 또 어떻게 돼? 1 플러스 6분의 1로 바뀌겠지. 1 플러스 6분의 1. 그 말이야. 그 꼴이야. 계속 써볼게. 2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6분의 1분의 1 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A, B, C, D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 이제 돌릴 수가 없지. 돌려도 상관이 없어요.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요 내용입니다. 이거는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계속 역수 취해가지고 구하라는 소리니까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유형 1번에 있는 5문제는 엑기스만 모아서 5문제만 딱 박아 놓은 겁니다. 유리식에서. 유리식이 파트가 원래 엄청 긴데, 네. 그러니까 꼭 5문제 다 다룰 줄 아셔야 되니까, 네, 연습을 꼭 해보시길 바라고, 우리는 유리 함수로 좀 넘어갑시다. 함수가 여기는 내용이 더 많으니까. 간략하게만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유리함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y는 x분의 k꼴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야. y는 x분의 k라고 하는 놈은 뭐냐? 우리가 이거는 초등학교는 아니지. 중학교 1학년 때 반비례 그래프 이러면서 배웠던 놈이 있어. 자, 그럼 봐봐. x가 분수꼴이니까 x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쵸? x가 0이 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x가 0인 상태. 요 지금 빨간 선은 함수값을 가질 수 없는 거야. 이걸 무슨 선이라 그래? 닿을 수 없는 선을. 네,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x가 아무리 커지거나 작아진다고 해도 이 값이 k가 0이 아니야. 이거는 x분의 1, x분의 2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 뭐 x분의 1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 이 값이 아무리 커지거나 작아진다고 해서 값이 0이 될 수 있어? 없어? 분수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함수값이 0이 되는 y는 0도 점근선입니다. 즉 x축과 y축에 닿을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점근선이라는 거야. 닿을 수 없는 선. 분수식 꼴이기 때문에 그래. 봐봐. 분모가 0이 되는 게 안 돼. 분모가 0이 되는 게 안 돼. 그래서 x는 0이 되면 안 돼. 그럼 x는 0을 뭐라고 부르겠다고? 점근선, 닿을 수 없는 선이라고 부를 거고, 지금 분자가 숫자인 상태에서 마이너스는 플러스인 상태에서
분모를 아무리 키우거나 분모를 아무리 줄여들여도 이 상태라면 0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y값이. 그러니까 y는 0이 안 돼. 그러면 y는 0이라는 x축이 점근선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라고. k가 0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이게 반비례 그래프잖아. 니네가 그렸던 반비례 그래프라고. 오케이? 자, 그럼 이 함수는 유리함수의 기본 형태의 꼴인데, 자, 그러면 얘는 볼게요. 얘는 무슨 성질이 있냐면 정의역에 제한이 걸려 있어요. 방금 했던 얘기야. 정의역에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안 되는 x값이 있다는 거야. x가 뭐가 안 된다고? 0이 안 된다고. 두 번째, 치역에도 제한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치역에 제한이 있다는 게 y값, 함수값으로 안 되는 게 있다고. 그게 뭐라고? 0이라고. 방금 얘기했던 얘기야. 두 개에 대해서 제한이 걸려 있고요. 이걸 우리가 합쳐서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고, 세 번째 특징. 이걸로 색깔 이거 유지해서 하자. 세 번째 특징.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 상태입니다. 점근선의 교점이 여기에요. 점근선의 교점이 0,0, 그치? x는 0, y는 0, x는 0, 그치? 0,0.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무슨 대칭? 점대칭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점대칭이라는 건 이 점을 원점 대칭시키면 이게 똑같은 상태라는 거야. 이런 꼴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선대칭의 성질도 있어요. 기울기가 뿔마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 선대칭입니다. 그 말이 뭐냐?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기울기 플러스 1짜리 이런 애에 대해서 대칭 상태라는 거야. 이렇게 선대칭 상태. 유리함수의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이 문제는. 유리함수를 뭐 구하고 자시고 이런 건 둘째 문제고, 이 함수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는 알아야 돼. 무슨 특징을 갖고 있어? 정의역과 치역에 제한이 걸려 있어. 안 되는 x값도 있고 안 되는 y값도 있는 놈이야. 그래서 뭐가 있는 거야? 점근선이 존재할 거야. 그럼 그래프 그릴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건 점근선이라는 거고, 그럼 점근선을 그리고 나서 이 함수의 모양적인 특징은 어떻게 생겼냐? 점대칭이면서 선대칭이야. 점대칭이라는 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대칭 상태인 거고, 선대칭이라는 건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상태에서의 어떤 직선이 있다면 선대칭인 거야. 대칭축이라는 거야, 이런 게. 2차 함수가 축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게 가장 많이 쓰이죠, 문제풀이에. 똑같아요. 이 직선에다가 대칭이야, 지금. 기울기가 뿔마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런 애들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할 짓은 뭐냐면, 이놈의 주요 특징을 가지고 지금은 점근선의 교점이 기본꼴이니까 0,0인 상태인데, 이렇게만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얘를 이리저리 옮겨놓고도 그 성질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니라고 물어보는 문제를 푼다는 거야. 별로 안 어려운 함수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즌에 말했는데, 여러분들이 배웠던 모든 함수 중에서 가장 쉬운 함수가 유리함수, 무리함수입니다. 성질이 고정되어 있는 4개만 아시면 모든 해석이 다 끝나기 때문에, 여기는, 네. 여기를 못하면 뒤에 나오는 함수는 아무것도 못해요. 다음 시즌에 뭐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이런 거 배우는 게 해석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지금은 하셔야 된다. 제일 쉬운 함수야.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물론 문제는 어려울 수 있어. 근데 함수는 제일 쉬운 함수다. 2차 함수보다 얘가 쉽다. 자, 시간이 개념식 잡기에 조금 애매한데. 자, 그러면 몇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제 이놈을 옮겨볼게요. 봐봐, 이놈을 옮겨볼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y는 x분의 k에서 1이라고 하자. 야, 그건 설명 안 해줘도 되지. k가 양수면 이렇게, 음수면 이렇게는 설명 안 해도 되지. 기억나지, 이거는? 양수면 이쪽에 생기고 음수면 이렇게 생겨. 점근선 기준으로.
자, 그러면 x분의 1이라는 원래 기본 형태의 그래프가 있었는데 얘는 지금 점근선의 교점이 0,0인 상태야. 안 되는 x값도 0, 안 되는 y값도 0인 상태야. 그럼 내가 이놈이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때렸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내가 식이 어떻게 돼? x-3분의 1 더하기 2 이렇게 될 거라고. x 대신에 x-3, y 대신에 y-2가 들어가는 거니까 평행이동이. 그럼 얘는 점근선의 교점이 다시 뭐야? 당연히 같이 움직여서 3,2가 되겠죠.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쵸? 안 되는 x값 뭐야? 3. 안 되는 y값은 뭐야? 네가 0이 될 수 있다고? 분수가? 됐다고 없다고? 네가 0이 안 되니까 2가 안 되는 값이라고. 이해되니? 그래서 그림을 어떻게 그려? 좌표축 그려놓고 3,2가 점근선이야. x는 3, 2. 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얘가 플러스야?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물론 여기선 조사를 해봐야지. 영 집어넣었을 때 음수 나오는지 양수 나오는지는 조사해봐야 되는데 얘는 양수 나와요. 이렇게 그려진다고. 알겠어? 그럼 봐. 그럼 얘를 기준으로 저 3, 4번 성질까지 해석을 해볼게. 자, 이놈은 점대칭이 어디라고? 3,2에 대해서 점대칭의 함수야. 됐어? 그리고 3,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몇인? 마이너스 1이거나 기울기가 플러스 1인 직선과 선대칭 상태라고. 그럼 얘 구해보면 기울기가 y는 마이너스 x고 3,2 지나야 돼? 그럼 몇이야? 플러스 5야? 이런 놈과 니는 기울기가 1이면서 3,2 지나야 돼?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라고. 이해됐어? 이 분석은 기본적으로 그림 그릴 때 머릿속에 다 있으셔야 돼. 점대칭을 물어볼지 선대칭을 물어볼지 그냥 점근선만 물어볼지 이런 거 다 여러분들이 어떤 게 쓸지 모르니까 후보군은 쭈루루룩 나열해 놓고서 거기서 뭘 뽑았을지 고르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너 다음 시간에도 이러면 바로 집에 보낸다. 자, 한 문제만 좀 해보겠습니다. 자, 526번을 한번 볼게요. 그래.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아까 유리식을 제가 정돈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정돈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bx-5예요. 아니다. 이거 얘기하기 전에 자, 고치는 것부터 알려줄게. 잘 들어. 다음 시간부터 그냥 계속 할게. 이걸로. 내가 이거 속해하는 거 예전에 한번 알려줬는데 자, 함수식을 니네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평행이동과 점근선의 교점이 이렇게 보이게끔 안 알려줘. 이렇게는 당연히 안 해줘. 그럼 니네한테 어떻게 해주냐?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꼴로 이딴 식으로 줘. 잘 봐. 분모 분자의 차수가 지금 같은 상태지. 그러니까 정리가 어떤 상태야? 안 돼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로 차수를 낮춰줘야 돼, 분자에. 그 방법이 나눠주는 건데 해줄게요. ax 플러스 b 분의 잘 봐. c 얘로 나누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cx 플러스 d를 ax 플러스 b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 봐. 여기에 들어갈 게 뭐야? 뭐가 들어가야 돼? 원래 식은 안 변해야 되잖아. 이렇게 돼야 되지. 맞니? 그리고 그러면 cx까진 그대로 있고 a분의 c 더하기 b지. a분의 bc지. a분의 bc는 들어가 있던 거 없애주고 d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 맞아? 이렇게 되겠어? 괜찮니? 자, 그럼 얘를 정리를 해볼게. ax 플러스 b분의 여기 이거 그냥 네모라고 할 거야. 이만큼은 나 외우는 거 아니야. 네모라고 할 거고 얘는 이렇게 날아가면서 a분의 c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우리가 그래프 그릴 때 가장 포인트 잡아야 될 부분은 점근선이라고요. 점근선은 뭐예요? 분모가 0이 되는 놈. x는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그리고 여기 달려있는 놈 보여요? 3,2였잖아 점근선 교점이. 마찬가지로 얘랑 얘가 점근선인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쳐다볼게. 봐봐.
그럼 y는 하나만 더 할까? 봐봐. 그럼 봐봐. 내가 이 네모도 구해야 식이 완벽해지지. 네모는 자, 봐봐. 앞에 봐봐. 이 식이랑 어떤 상태야? 똑같지? 이거 똑같은 놈이야. 모양만 다른 거지. 그럼 내가 얘만 남기고 싶으면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얘만 남겨질까? 마이너스 a분의 b 집어넣으면 얘만 남아. x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b 집어넣으면 얘만 남는다고. 봐. 풀게. 바로 고쳐볼게. x 플러스 2a분의 bx 마이너스 5. 지금 얘 정리가 안 돼 있는 식이야. 자, 먼저 채울 거야. x 플러스 2a분의 여기는 고정돼서 그대로 올라가. 그리고 봐. a분의 c. 어떻게 된 거야? a분의 c. 얘가 점근선의 y좌표인 거지 지금. a분의 c. 1분의 b. 이렇게 쓰시라고. 그 다음에 얘만 채워주시면 된다고. 그치? 그럼 얘는 어떤 놈이라고? 지금 이런 꼴일 건데 이 네모칸 부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야! 정신 안 차려? 분모가 0이 되는 걸 x에다가 집어넣어주면 앞에 부분 필요 없는 게 다 날아가고 얘만 남아진다고, 분자에다가. 분모가 0이 되는 거 마이너스 2a잖아. 마이너스 2a를 요 식에다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온다고요. 굳이 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알았니? 그럼 이 상태에서 문제 봐봐. 정의역이 x는 마이너스 3이 아닌 실수래. 그럼 뭔 소리야? 이거 지금 점근선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야? x는 마이너스 2a, y는 b가 지금 점근선인 건데 안 되는 선이라 그랬지. 이거는 안 되는 값이라 그랬어. 맞아? 그럼 2a, 마이너스 2a가 누구라는 소리야? 3이라는 소리고 b라는 놈이 누구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소리라고. 맞아? 안 되는 값이 점근선이라고. 맞지? 닿을 수 없는 선. 나원이는 뒤에서 다음 시간에 합시다.